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한국의 젓가락질 문화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거의 유전자가 24% 정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듯 같은 듯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질적인 모습을 띠기도 하는데요. 각기 다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 있습니다. 고령화도 제일 빠르죠.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다.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요. 빨리빨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녹화 사업도 박정희 시대 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세계에서 제일 빨리 했습니다. 가장 성공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천년 역사 동안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가장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빠른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식사 시간이 5분에서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국수나 라면, 면 같은 것을 먹을 때는 1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짜장면 곱빼기를 한 20초 내외에 먹은 적도 있고요. 짜장면 보통 10초 안에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빨리빨리 먹고요. 다음 일 하고 막 이런 그 습성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술 먹을 때도 빨리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먹지 않고요, 섞어 먹습니다. 폭탄주가 발달돼 있죠. 한꺼번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맥주잔 같은 경우도 생맥주잔 같은 경우 우리는 500cc, 1000cc를 먹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300cc짜리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성이 500cc, 남자는 호기스럽게 막 1000cc 막 원샷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요. 생맥주 500cc는요, 2,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0cc도요, 10초, 12초 정도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빨리 먹죠. 비빔밥이 그러다 보니까 발달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한꺼번에 먹습니다. 언제 밥 먹고 반찬 먹고 국 먹으십니까? 한꺼번에 때려 넣고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빔밥이 발달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비빔밥이 있습니다. 무슨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츠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운하기 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야코 동이라든가 덮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걔들은 덮밥이지 그것을 덮밥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섞어서 먹잖아요. 비벼서. 걔네들은 절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바로 덮밥은 조심스럽게 떠서 먹죠. 절대로 비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밥을 먹을 때 물에 말아서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도 오차즈케라고 해서 물에 타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물에 말아 먹습니다. 일단 반찬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하고 같이 먹는다면 유동식이 되니까 빨리 먹죠. 근데 반찬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물에 말아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풋고추에다가 된장만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먹는 것도 있지만 없어서 그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후루룩 빨리 먹는 것에 대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커피를 마시는 것도 커피 믹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마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커피가 되겠습니다. 커피 믹스. 이거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 스위스의 유명한 뭐서 네슬레라고 하는 커피도요, 우리나라 왔다 철수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 살 때도요. 커피하고 설탕하고 프림하고 이렇게 넣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때려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놀랍게도 이 커피 믹스를 그냥 입에다 털어놓고 물을 마시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격증을 15개 땄는데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고 밥을 전부 다 갈아서 믹서로 갈아서요.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밥 먹는 시간을 빨리 줄인 거죠. 최대한 줄였는데, 근데 믹서로 가는 시간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옛날에 형설지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밤에 반딧불을 밝혀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눈빛에 비춰서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러면 반딧불을 그 밤에 비춰서 했다는 소리는 낮에 반딧불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잡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아이러니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놀랍게도 가장 빠른 커피 믹스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이것 때문에 커피의 대명사고 그 엄청난 회사가 물러났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토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밥을 빨리 먹으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다란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까요? 제가 쿠팡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제가 이미지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먹어야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훨씬 더 밥을 빨리 먹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숟가락이 엄청나게 큰 경우가 있겠죠. 왕수저로 먹으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군대 가면요. 주걱이 이 어떻습니까? 삽자루거든요. 이런 삽은 아니고요. 밥 푸는 삽이 따로 있습니다만 엄청 큽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그 숟가락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1.5배 정도 되거든요. 군용 숟가락이 바로 요거는 군용 숟가락이 아닙니다. 옛날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 포크처럼 삼지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젓가락 대신 이거로 먹으라는 겁니다. 찍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밥을 빨리 먹고 많이 먹기 위해서는요, 숟가락을 버리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먹게 된다면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입 가까이 대고서요, 바로 젓가락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처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한술 푸고 한술 푸고 그래야 되거든요. 젓가락이 훨씬 더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이나 국물 반찬은요, 숟가락으로 퍼먹어봤자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그 그릇에 들어서 들고 마십니다. 숟가락 없이. 그러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요, 숟가락 문화가 아닙니다. 숟가락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젓가락으로만 먹고요. 그러면 국물은 어떻게 먹느냐? 바로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릇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들고서 마시면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렇다면요, 일본과 한국의 전혀 다른 젓가락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젓가락의 재질, 만드는 재질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스테인레스나 노쇠나 황동 같은 경우로 만들죠.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나무로 만들거나 대나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젓가락 갖고 무거운 거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운동은 될지 몰라도 그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젓가락을 쇠로 만들면은 그 삶아서 계속 오래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무나 대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요, 오래 쓰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70%가 산림으로 덮여 있지만요, 이쑤시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인데 젓가락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요, 나무 젓가락, 대나무 젓가락, 그리고 플라스틱 젓가락이 굉장히 발달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사할 때요, 젓가락을 배치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국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상대방하고 같이 먹는데 앞으로 놓는다 이거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놓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놓습니다. 항상 옆으로. 그래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적하고 먹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놓나 옆으로 놓나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옆으로 놓는다면 좀 배려를 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식사하면서요, 젓가락 가지고서요, 같이 대화하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런 것을 하는데요, 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지만 일본은 젓가락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젓가락으로 반찬 등을 전달하거나 먹여주거나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젓가락으로 절대로 반찬을 전달하거나 먹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요, 어떤 의식이냐면 일본에서는요, 화장하고 난 나머지 뼈들을 수습할 때 있죠, 젓가락으로 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젓가락으로 절대로 음식이나 반찬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반찬 그릇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반찬 그릇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하다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반찬 먹어 하면서 이렇게 반찬 그릇을 막 끌거나 자기 앞으로 당기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젓가락 내려놓고요, 바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젓가락으로 끌어 당기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숟가락질을 하고서 숟가락을 옆으로 이렇게 잡고서요, 다시 젓가락을 같이 끼고 같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죠. 숟가락질 한번 하고 내려놓고 젓가락질 합니다. 물론 숟가락도 별로 쓰지도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젓가락으로요, 그 집기 힘든 거 있죠. 고기라든가 메추리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콩자반이라든가, 콩자반은 찌르기 좀 힘들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요, 젓가락으로 찔러서 먹습니다.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갖고 와서 먹거든요. 근데 절대로 일본 사람은 찔러 먹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찌른다는 것은 칼로 찌르는 걸 연상합니다. 살생을 연상한다. 음식도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을 소중히 여겨서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거를 분해해서 찔러서 잘라서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선살을 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선이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바로 한쪽 면을 먹고 나서 다음 뒷면을요, 어떻습니까? 뼈 사이로 젓가락을 침투시켜서 파먹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니면 뒤집어서 먹는 경우도 있겠죠.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일본은 생선살을 뼈 사이로 파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뒤집어서 먹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생선뼈를 한 면에 생선을 다 먹으면 생선뼈를 발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이지만 그것이 더 정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편법을 썼는데 융통성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젓가락질 가지고 하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반찬 위에서 뭘 먹을까, 이렇게, 아, 이거 먹을까, 저걸 먹을까. 혼자 말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안 하지 않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찬 그릇도 별로 없지만 자기가 먹는 것에 들어가서 바로 먹죠. 밥 먹다 말고 젓가락을 어떻습니까? 반찬이나 밥그릇이나 아니면 뭐 국굿이나 이런 데다가 꽂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 먹다가 젓가락을 밥에 꽂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옆에다 놓습니다. 밥을 꽂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꽂는 행위는 제사 행위, 제례 의식에 관련돼서 망자를 위한 제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요. 밥을 먹다가 한국은요, 젓가락을 밥이나 그릇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그 제례 의식을 바로 죄송합니다. 제례 의식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다리 연상을 합니다. 젓가락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올려놓지 않고 젓가락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받침대가 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본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쪽쪽 빨아서 핥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은 음식만 전달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쪽쪽 빨아먹죠. 침이 다 묻어있는 상태에서 반찬을, 공용 반찬을 먹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찌개나 국을 떠먹는데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반찬을요, 들었다 놨다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요. 뒤적뒤적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빼먹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위생상도 문제고 보기에도 문제고요. 욕심쟁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욕심쟁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요, 총각김치처럼 굉장히 큰 것들은요, 한 입 베어 물고 반찬 그릇에 다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라고 좀 위생적으로 보인다고 자기 앞으로 좀 놓죠. 하지만 그것은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먹다 남은 반쪽 무른 거를 거기다 놓으면 딴 사람이 먹기가 좀 곤란하겠죠. 일본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밥그릇을 가져와서 일단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요, 함께 먹는 반찬에 젓가락을 직접 사용해서 먹습니다. 입에 넣었다 뺐다 한다는 것이죠. 공용으로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덜어 먹기를 합니다. 덜어 먹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습니다. 토리바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리바시로 덜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라고 있죠. 사라. 토리자라라고 합니다. 토리자라라고 해서 덜어서 먹는 그릇이 있습니다. 반찬이 크다면요, 그것을 우리는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토리바시로 덜어서 토리자라에다 놓고서 자기가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대부분 문화 차이의 원인인데 한국 사람들의 융통성 여부와 그 일본 사람이 융통성이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일본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요. 일본 사람하고 식사했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참조해서 어느 정도 배려한다면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 그 다음에 그 밥 먹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좀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듯한 전혀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비슷한 민족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유전자가 24%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백제 유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토착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도 이렇게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이야기처럼요. 가까운데도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발이 따뜻해야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발을 모아 자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따뜻해야지 잠을 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일본과 우리의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